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한국의 인구가 뜻밖의 증가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최근 K-팝, 한류 문화, 그리고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급여 수준으로 떠오른 대한민국, 한국에 외국인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상 밖으로 한국의 인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고요? 한국의 인구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국토전략TV가 조사해봤습니다. 같이 출발하실까요? 2021년 한국인의 인구는 5,163만 809명이었고 외국인의 인구는 195만 6,781명이었습니다. 합산하면 5,359만 5,590명이었죠. 2022년엔 한국인 인구는 5,143만 935명이었고 외국인 인구는 224만 5,912명이었습니다. 합산하면 5,368만 4,947명이었습니다. 2023년에는 한국인 인구는 5,132만 5,329명이었고 외국인 인구는 250만 7,584명으로 토탈 5,382만 2,913명이었습니다. 한국인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외국인 인구는 점점 폭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반도의 인구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주는 데이터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인터넷에선 한국 저출산, 뜻밖의 문제되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한 게시물들이 인기를 얻고 있고 생각보다 한국의 인구수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이웃나라 중국과 일본의 상황, 그리고 해외의 상황은 어떨까요? 그럼 하나씩 같이 살펴봅니다. 1. 글로벌 도시의 필수 조건, 외국인 인구 비율. 세계적인 제국을 경영한 나라들의 대도시를 살펴보면 다양한 국제 문화가 용광로처럼 녹아들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식은 과거 프랑스 제국의 영향권이었던 베트남 요리입니다. 또한 뉴욕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식품 중에는 유대인 요리인 베이글, 그리고 시카고를 대표하는 피자도 이태리 요리죠. IOM의 2015년 세계 이주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의 이주민들 중에서 약 5명 중 1명이 상위 20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국제 이주민이 선호하는 도시들 중에는 시드니, 오클랜드, 싱가포르, 런던과 같은 도시들의 경우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합니다. 암스테르담, 프랑크푸르트, 파리 거주자 4명 중 최소 1명은 외국 태생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록펠러 재단과 뉴욕시 정부에 따르면 약 37%가 이민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국가에 가까운 나라들을 따져보면 외국인 인구 비율은 더 높습니다. 두바이는 80%, 중동의 카타르 도하가 75.7%가 외국인이며 쿠웨이트 시티의 경우에도 73.6%, 아시아의 싱가포르도 43%, 마카오는 2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저명한 도시들, 국제적인 힘을 갖는 도시들, 상당 도시들이 주민들 중 3분의 1 이상이 외국인 인구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외국인들 중 상당수는 자국에서 버림받거나 자국에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새로운 도시에 정착하여 그 도시 주민이라는 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라도 그 도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힘을 간 나라들은 국제 도시이며 많은 외국인들을 포용하는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의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2. 다소 폐쇄적인 아시아의 대도시들. 현재 세계 주요 대도시들은 세계의 젊은이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쟁자들은 일본의 도쿄, 오사카, 그리고 중국의 베이징, 상하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엔 최근에 과도한 안보 정책 등으로 인해 외국인들이 떠나가고 있어 더 이상 경쟁 상대가 아니게 되고 있을 정도로 중국의 도시들은 추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과 일본의 경쟁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죠. 세계 제국을 경영한 나라들의 수도의 다수는 최소 30% 이상의 높은 외국인 인구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아시아 도시들 중에서 30%를 넘기는 도시는 싱가포르 혹은 중동의 도시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죠. 도쿄는 4.1%, 서울의 외국인 인구 비율은 약 3.7% 정도로 매우 편협한 인구 구성을 보이고 있죠.
오사카의 경우에도 2.8%에 불과합니다. 또 중국으로 가게 되면 더 심각하죠. 상하이는 1%, 베이징도 1%, 홍콩과 인접한 IT 도시인 선전의 경우엔 2.8% 정도이죠.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엔 국제 대도시 기준으로 따졌을 때 지금보다 10배 정도는 외국인이 더 많아져야 함을 시사합니다. 또 한중일의 아시아 도시들 대비 더 강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외국인들을 포용할 수 있는 도시가 되는 것이 국제 기준을 따라갈 수 있고 더 강한 경쟁력의 도시가 될 수 있죠. 심지어 전쟁 중인 러시아의 모스크바의 경우에도 14% 정도 수준으로 비록 중앙아시아계 이민자들이 많은 상황이지만 아시아, 특히 한중일 3국의 외국인 인구 비율은 다소 비정상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세계 대도시권 경제력을 기준으로 랭킹을 잡아보게 되면 한국의 경우엔 세계 7위권, 일본의 경우엔 도쿄, 오사카가 각각 2위, 9위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또 상하이의 경우엔 세계 11위 수준입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외국인들이 앞으로 물밀듯이 몰려오게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다양한 나라에서 집중되는지도 관건이죠. 세계 1위, 3위에 해당하는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메트로폴리탄의 경우엔 거의 인구의 절반이 외국인들로 구성돼 있죠. 아시아, 아프리카, 멕시코 등 다양한 나라에서 몰려왔죠. 그만큼 그 인종이 아주 다양함을 알 수 있죠. 아주 창의적인 도시가 되는 것이죠.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문화권이 비슷한 나라에서 이민을 와서 도시민을 구성하는 데에는 오히려 창의적인 도시를 만들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를 만드는 데에는 다소 걸림돌이 될 수 있죠. 일본 도쿄의 경우에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음식 페스티벌 등 도시민들이 그 나라에 호감을 갖게 하는 행사를 개최하곤 합니다. 대표적인 행사가 도쿄 타이 페스티벌입니다. 매년 30만 명에서 35만 명 가량이 모이는 국제 행사입니다. 도쿄 시민들이 태국 문화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죠. 이런 문화 행사 덕분에 태국에서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아주 높고 능력 있는 우수한 태국의 인재들, 그리고 단순히 일본이라는 문화가 좋아 일본을 방문하는 태국 시민들이 많습니다. 세계 선진 도시들이 이렇게 이민자들을 선호하는 배경 중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요인 중에는 교육 비용이 크지 않다는 것이죠. 한 명의 가용 노동자원을 만들어내려면 약 20년 동안 한 사람에게 엄청난 비용을 투자해야 합니다. 억대 이상의 돈이 투자되죠. 하지만 이미 다 성장한 성인이 그 도시로 유입되면 그 20년이라는 세월과 비용 투자가 필요 없는 이유에서이죠. 일본의 경우엔 현대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호감을 사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많은 젊은이들이 일본에 대한 호감도를 갖게 하여 유능한 동남아시아 인재들이 일본어를 배워 일본의 서비스 직종에 취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일본산 차량에 대한 인기는 동남아시아에서는 압도적인 수준으로 여전히 유지되고 있죠. 그렇다면 한국의 강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국은 놀랍게도 좀 더 다양한 나라에서 몰려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본이 동남아시아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면 한국은 중앙아시아, 그리고 과거 구소련 건국가들, 그리고 동남아, 남아시아로 그 저변이 아주 넓다는 특징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인종적으로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놀라운 부분은 한국은 세계에서 다양한 나라들에서 몰려온다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유럽권에서는 한국의 문화를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교환학생이나 단기 체류 등으로 오는 경우가 있고, 또 동남아와 남아시아, 중앙아시아에서는 취업을 위해, 또 최근 러시아 같은 지역이나 지정학적 혼란이 있는 중동, 아프리카 이런 지역에서는 난민의 형태로 넘어오고 있죠. 러시아의 경우엔 한국의 현재 최대 난민 신청 국가가 돼 있기도 하죠. 그만큼 다양한 나라에서 한국에 정착을 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유라시아넷의 정보에 따르면 한국이 일본과 대비해 중앙아시아 사람들의 인구 유입과 포용성이 높다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유라시아넷에서는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한 한국으로의 이주 현상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그들을 존중해주고 있고 그들은 안전하고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게 한다고 언급을 하며
한국인들의 중앙아시아 지역 주민들에 대한 포용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죠. 한국과 일본에서의 중앙아시아 사람들 거주 선호도를 살펴보면 한국에서의 중앙아시아인 거주 상황을 보게 되면 한국에는 상당수의 중앙아시아 출신 이민자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출신의 이민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들은 주로 건설업,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일하고 있으며 경기도 안산과 서울의 일부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정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한국 내 중앙아시아 출신 커뮤니티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고 해외 언론지 유레이시아네트에서는 보고하고 있죠. 세 번째, 다양한 나라에서 몰려드는 한국. 일본에서의 중앙아시아인 거주 상황은 한국에 비해 다소 약한 부분이 비추어지죠. 일본에서도 중앙아시아 출신 이민자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 수는 한국에 비해 적습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주요 국적은 중국, 한국, 베트남, 필리핀 등이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 출신 이민자는 상대적으로 소수입니다. 일본 정부는 특정 국가 출신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유치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중앙아시아 출신 이민자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본도 언어권이 유사한 중앙아시아로의 이민 정책을 펼치게 된다면 한국과 유사하게 중앙아시아 이주민이 늘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안산과 인천, 서울 일부 지역을 연결하는 중앙아시아 주민들의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기 시작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죠. 학계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지만 역사적으로 한국은 남방계와 북방계가 혼합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죠. 또 구한말 한반도를 방문한 인종학자들은 한반도에는 전 세계 다양한 인종들의 특색이 나타난다고 언급하고 있죠. 어쩌면 앞으로 한반도의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 그렇게 통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전해주죠. 여러분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